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이파 2012 현지 시간 8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1,200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가 가전업계에 내려준 결론은 앞으로 스마트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파 전시회를 직접 다녀온 파워블로거 최필식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회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전시회를 직접 참여하면서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일단 올 초에 3D가 CES에서 소개된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전시가 된 네, 그런 어떤 종합판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마트하지 못한 디바이스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전시의 하두가 스마트 TV였는데요. 네. 스마트 TV 어떻습니까? 사실 이파 개최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TV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기대치만큼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나 LG나 소니나 다 이제 스마트 TV를 준비하고 있는 가전업체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여준 어떤 스마트 TV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었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많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피부에 확 와닿진 않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TV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비전들을 이제 제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진짜 제대로 완성된 스마트 TV는 없었어요. 그리고 LG가 그 스마트 TV에 대한 첫 번째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내놨는데, 사실 완성된 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의 개념은 이제 더 쉽고 더 많은 것을 이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개념의 어떤 이제 컨텐츠 위주의 TV를 선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LG의 스마트 TV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관심을 이제 두길 수밖에 없는 TV였는데 구글 TV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구글 TV가 어떤 거다라는 동영상만 거기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TV에서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TV들을 봤을 때 네. 과연 이게 무늬만 스마트 지금 TV군요. 스마트 TV가 발표된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의 입장은 지금 딴 업체도 공개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공개해야 되느냐. 다 그런 입장이고, 대부분 이제 D-Day를 삼고 있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CES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어디가 가장 큰 시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소니나 아니면 구글이나 인텔이나 소니 TV의 어떤 소니 TV를 같이 만들고 있는 협력 업체들의 경우는 미국이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 거지에서 발표를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들로서도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의도가 있었죠. 삼성과 LG전자뿐만 아니라 소니의 전시부서 그렇게 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보신 느낌은 또 어땠습니까? 일단 세 업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국내 업체들보다는 소니가 좀 재밌게 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제품 자체도 좀 다양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삼성이나 LG는 사실 쇼의 개념은 없고 그냥 전시의 개념만 있었거든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펼쳐지는 영상들을 안경을 쓰고 3D로 실제로 관람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쇼의 개념도 도입을 해서 훨씬 좀 재밌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제품도 훨씬 좀 다양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삼성과 LG전자 부스를 찾은 실제 해외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직접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 현지에서 이제 블로거들을 몇 명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LG가 주로 출품한 게 대부분 이제 가전 위주의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OLED TV, 2.9mm OLED TV라든가 8.8mm 나노 풀LED TV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의 관심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블로거들이 봤을 때 그만한 제품들도 굉장히 뛰어난 이미지를 준다라고 인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탭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제가 만나본
블로거가 대부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블로거하고 그 싱가포르 블로거였는데 네. 일단은 그거 아랍 블로거의 경우는 그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자기는 갤럭시 탭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아, 왜요? 일단은 뭐 이 갤럭시 탭을 쓰다 보면 느려지고 그래서 다시 재부팅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그런데 갤럭시 탭을 쓰다 보니까 갤럭시 S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갤럭시 탭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움직이고 이전 갤럭시 S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더라. 이거는 아마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이제 그 블로거가 걱정했던 거는 가격이 좀 비쌌다. 예, 유럽에서의 가격이 이제 아이패드보다는 물론 싸지만 그래도 이제 유로화로 비슷했을 때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파 2010의 전시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필식 파워블로거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